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KB금융, 셀트리온 등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견고함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둔 탓일까요?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코스피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지속됐습니다. 일단은 설 연휴 전인 만큼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자,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어떤 포인트로 시장에 접근해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1% 상승으로 마감되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았나?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장이 엄청 좋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체력이 좀 좋았다. 그래서 잘 버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많이 판 건 결국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팔아야 금요일 날 인출이 되고 그런 명절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나가야 되는 자금들이 오늘 던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비싸게 올릴 필요는 없고 물량들만 받아주는 날이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갈 자금들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끝났다라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선물에서 현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나간 자금들은 다 나갔으니까 누르는 자금들이 없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해서 옵션 만기일이 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리뷰 진행을 할 텐데 1월 29일, 1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티움바이오의 주가가 반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티움바이오는 정말 조용할 때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이벤트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업까지 좀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 여기에 대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오늘은 또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등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티움바이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워낙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중순에 소개해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이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제 블링크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2월 27일 날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앨범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는 좀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커다란 캐시카우가 돌아온다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연초부터 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블랙핑크에 대한 월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끝나니까 제로소멸로 많이 내려왔고 다시 한번 앨범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상방으로 또 길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로소멸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도 바닥에서 추가적인 상방이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말에 블랙핑크 컴백과 함께 신곡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인프라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수출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물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면은 이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수혜를 받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에 부합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좀 뜨거운 모멘텀을 보여줬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모멘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라 좀 보고 있어서 오늘은 원전 테마를 첫 번째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은 오늘 시장에서 중소형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강했던 것 같아요. 이슈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계에 대한 스팟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는데 단순하게 그냥 로봇을 개발했다라가 아니라 원자력 해체에 대한 현장에서 특급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원전 해체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수출 모멘텀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해체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모두 다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현대입니다.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현지의 100여사에 대한 회사가 참석을 하고 이 모멘텀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또 한 번 커지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당연한 거고 그 외 국가들로의 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점으로는 뭐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원전에 대한 수출의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를 이제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동맹 국가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파이는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될 수가 있는 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SMR에 대한 시장 개화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SMR에 대한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인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좀 체크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SMR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상용화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가 단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용화에 대한 미지수가 언제쯤 우리가 될 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파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해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이 노이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기준으로 수출을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좀 규제가 이제 발목을 잡을 우려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테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오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 키워드가 될 텐데 오늘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한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슈부터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을 하면서도 이제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에이프릴 바이오긴 한데 임원에 대한 매도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이슈가 만들어져서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에 대한 트리거를 통해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에 대한 에보뮌의 아토피 이상에 대한 성공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소식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좀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반도체랑 바이오에 대한 소재 부품에 1조 3천억을 투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부는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도 정책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도 역시나 정부에 대한 수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 증명을 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주가가 쉬고 있는 종목들도 좀 많잖아요. 어떤 장점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상 바이오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좀 바이오를 많이 괴롭히는 모습이 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조정이 많이 만들어졌던 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바이오 투자 포인트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멀티플은 그대로지만 가격이 조정이 된 기업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 이 부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도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ABL 바이오가 호재가 한번 만들어지면서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보여준 만큼 기대 수익률을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거의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를 예시로 들게 되는데 어제 임원들의 장내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후장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처럼 좀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또 많은 게 바이오 테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단점으로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도 이제 바이오 쪽에 워낙 많이 쏘여 있다 보니까 어제 뭐 합리적인 의심 이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제 공매도에 대한 뭐 정리하는 시간을 벌었나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위적으로 누르는 압박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좋은 호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관들에 대한 현물 매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쇼 커버링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악재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리스크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변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제 갑자기 급락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가 가고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자주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를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원전 그리고 바이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볼까요? 저는 사실 원전에 대한 모멘텀, 조방원 중에서도 원전을 가장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바이오 러버로 들어와서 바이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이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제 공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상 호재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호재가 많은데 왜 못 갈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호재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에 대한 단일 모멘텀만 가지고 있었던 알테오젠이 GSK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상표 같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호재가 쌓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장기 지속형에 대한 모멘텀도 이번에 개발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LTB4도 마찬가지로 전임상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기술 이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를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기반으로 독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알테오젠밖에 없고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원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은 워낙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알테오젠인데 주가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많은 가격 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현재 넥스트레이드로 진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3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 방송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만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